인데요. 예, 이번에는 이 트랜지스터 자체를 센서를 이용하는 건데요. 옛날 뭐 10년 대비 지금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뭐 게이트 랭스 뭐 14나노미터, 다음에 선폭 10나노미터 이 정도거든요. 뭐 요 아래 그 흘러가는 전자의 개수는 1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몸 안에 있는 생체의 어떤 그 마커들, 단백질이라든가 항원이나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더 좀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하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이게 수만 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전자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1000개로 움직이는 트랜지스터에 뭐 수천 개의 전하를 갖는 단백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굉장히 트랜지스터 특성이 바뀌게 되죠. 예, 다음에 장점이 뭐냐면 요즘 모든 게 스마트폰 내에 이렇게 집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센서를 보면 뭐 미케니컬하게 내지는 optical하게 내지는 케미컬하게 내지는 일렉트로케미컬하게 뭐 측정하고, 문제는 스마트폰에 장착하려면 이걸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야 돼요. 센서는 이만한데 이 화학적, 전기적 뭐 이런 신호들을,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성질들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면 이 트랜스듀서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이게 센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 안에 특정 부분만 바이오 센서 역할을 하도록 열어둬서 하고 나머지는 다 덮어버리면 센서도 되고, 그다음에 리드와 헤로 및 이런 것들이 다 모놀리틱하게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 방식이 있고요. 센시티비티로 보면 지금까지 뭐 아토몰 이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얘는 이제 그 리더기가 좀 큽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탁상시계 정도가 아마 월드 레코드 스몰리스트고요. 여전히 크죠. 스마트폰에 들어가기엔 좀 버거울 정도로 크죠. 그보다 조금 사이즈는 작은 대신에 센시티비티는 이만큼은 안 되고요. 대신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은 노이즈 같은 거에 좀 민감할, 뭐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미케니컬 센서도 뭐 나름 뭐 괜찮고, 특히 레이블 프리 특성이 있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얘가 이제 백큐 패키징을 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휘는 걸 광학적으로 센싱해서 다시 전기적인 신호로 돌리는 이런 그 신호 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 자체는 이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 트랜지스터하고 똑같아요. 그 중에 몇 개만 바이오 센서로 활용을 하자. 이건 센시티비티는 뭐 광학적 방법만큼은 안 되지만 이 센시티비티가 보통 한 나노몰은 되거든요. 그 웬만한 건 다 감지해냅니다. 레이블 프리 방식이고, 다시 말해서 표식자 붙이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는 이런 작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 공정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인텔, IBM에서 늘상 만들고 있는 그 CMOS 표준 공정이라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안 들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런 트랜지스터 표면에 이제 전자가 수천 개가 흘러가는데, 이 안에 이제 마커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 트랜지스터에 요동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동을 감지를 하면 노이즈를 감안하더라도 확실하게 뭐 항원항체, 특이 결합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프리미티브하게 시작을 했었고요. 뭐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에 발표된 적이 있고, 방법은 뭐 저렇게 만들고 이게 나노 갭이 있어서 이 안에 항원항체가 들어가면 트랜지스터 특성이 바뀌는 건데, 처음에 이거 할 때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저 안으로 단백질 크기가 요 흰색 요만한데 들어가냐? 다음에 빠져나오냐? 뭐 이런 컨셉인데, 결국 잘 들어가고 잘 빠져나온다는 건 저희가 검증을 했어요. 다 이런 것들은 실험 결과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한두 개 들어가고 빠진다고 해서 이게 정말 수천만 개가 다 그럴 거냐라고는 저희도 이제 개런티를 못 하기 때문에 방식을 바꿨죠, 이제. 그래서 나노 갭을 없애버리고 위에를 열었죠. 아까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그 핀펫이라는 표준 공정 있지 않습니까? 14나노부터 2015년부터 이제 트랜지스터 2차원에서 3차원을 바뀌어서 그 TR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TR입니다. 대신 와이어가 아까는 5개가 아니고 1개. 그래서 위면이 열리게 되고 이 안에 이제 항원항체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트랜지스터 특성이 바뀌게 되는데, 이 기술의 장점은 뭐냐면 센서의 센시티비티를 높이려면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마이크로 공정이 아니고 나노 공정을 써야 되고, 나노 공정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fabrication 코스트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죠.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게이트가 양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인버전 시키고 얘를 어큐뮬레이션 시키면은 포텐셜 분포를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수직으로 내릴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센시티비티는, 이 센서는 와이어를 크게 만들어서 센시티비티가 좋아집니다. 발상의 전환인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센서를 소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면 얘는 오히려 크게 할수록 센시티비티가 좋아진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핀팻 기술의 특히 인디펜던트 더블 게이트 구조가 갖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만드는 방법은 유사하고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온 항체가 결합되게 되면 이 트랜지스타의 특성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캔서 마커들을 몇 개 했습니다. 뭐 몸 안에 염증 마커인 뭐 CRP, 다음에 전립선 암 마커인 뭐 PSA, 다음에 간암 마커인 AFP, 다음에 심근 경색과 발작과 관련이 있는 뭐 트로포닌 I 뭐 이런 것들에서 다 해봤는데 잘 센싱 된다 뭐 이런 걸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저기 조류독감 인자, ABN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다음에 HIV 면역 그과 관련된 뭐 HIV 바이러스까지 다 셀렉티브하게 검출 가능한 걸 보였고요. 다음 이건 그보다 좀 더 진보된 형태인데 이제는 그 혈청이 이 게이트 안으로 이제 게이트 구멍이 뚫렸습니다. 뚫고 들어가면서 센싱을 하는 건데 뭐 그런 원리고요. 이걸 가지고 약물 전달까지 동시에 이렇게 그 융합해서 할 수가 있는 플랫폼이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제목과 붙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가 투명합니다. 이제 투명하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 물질이 붙게 되면 안 붙은 경우 대비 붙는 경우에 빛이 반사가 되게 되죠. 그러면 트랜지스타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바뀌기 때문에 생성된 전자와 홀의 개수가 바뀌게 되고 이 홀의 개수는 트랜지스타 특성의 변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기존의 정기적 방식 대비 옵티컬하게 디텍션을 정기적 방식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자극은 빛을 주지만 검출은 트랜지스타가 하기 때문에 모노리틱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의 뭐 리스판시비티가 얼마나 등등 뭐 기초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를 센싱을 잘 하더라.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구조로 원래 트랜지스터는 게이트가 빨간색 부분을 완벽하게 덮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덮지 않고 언더랩 영역을 만듭니다. 그러면 게이트가 드레인 전극으로부터 완벽하게 정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의도적 부정압에 의해서 열려있는 영역이 생기게 되고 이 영역에 항원항체가 들러붙으면 마찬가지로 신호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조절하는 트랜지스터는 로직형, 그러니까 칩 안에 대부분의 트랜지스터는 다 이게 게이트가 정압이 되어 있고요. 센서용만 이렇게 처음부터 마스크를 그릴 때 살짝 부정압이 되게 엇박자 나게 미스얼라인 돼서 만들어주면 뭐 공정 코스트가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마스크만 일부 바꾸게 되면 센스와 트랜지스타의 로직 회로가 일체형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조류독감 인자 ABN 인플루엔자 가지고 항원항체 반응을 잘 하고 뭐 보시는 같이 전류의 차이로 보면 100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뭐 충분히 센시티브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리사이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본딩을 끊어내게 되면 바뀌었던 TR 특성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노 갭에 잘 들어가냐 마냐 되게 많았는데 뭐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원오브 노이즈 뭐 이런 특성을 잘 분석하면은 이 안에 이제 그 드레인의 전압을 가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쭉 늘려가면 디플레이션 늘어감에 따라 트랩이 바뀌게 되고 트랩을 원오브 노이즈로 분석하게 되면 이 바이오 물질이 어디까지 왔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하나가 들어올 때 그 리얼 타임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걸 했더니 처음에 그 네이처 나노텍에 나왔던 것 같이 잘 되더라. 잘 되니까 이게 나왔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특허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리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트랜지스터 기반입니다. 근데 가까이 갖는 고유의 장점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게 되면 뭐 민감도 향상, 스터빌리티 향상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고 관련 특허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